조선시대의 유배. 단순한 처벌이 아닌 존재를 지우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과연 그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권력과 명예는 삶의 전부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진노를 샀거나 역모에 연루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 과연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단숨에 생명을 앗아가는 사약을 떠올리지만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살아남은 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유배라는 이름의 형벌이었죠. 유배, 그저 죄인을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보내 격리하는 단순한 처벌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선의 유배는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잔혹한 시도였습니다. 존경받던 양반으로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은 강제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유배가 지닌 진짜 얼굴이었죠. 생명은 부지했으나 그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살아 숨쉬는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안했을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큼 유배는 영혼까지 파괴하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문벌대가의 일원이거나 조정의 중요한 관료였을지라도 유배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의 신분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을 향한 처절한 행진이었죠. 그들은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혹은 연민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험준한 산길이나 거친 바닷길을 맨몸으로 걸어가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기약 없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단순한 고난의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상징하는 길이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나는 유백에게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리움보다는 사무치는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이 길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을 겁니다. 이처럼 유배는 죄인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옥죄는 길고 긴 고문과도 같았죠. 과연 유배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단순히 죄를 묻고 격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나아가 그 가문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배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걸어야 했던 그 길, 과연 유배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유배의 실체를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유배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스스 부스러뜨리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사회 전체에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남겼는지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제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이 담겨있는 유배형,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유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대 속으로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비극적인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진노를 샀거나 역모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걸어야 했던 그 길. 과연 유배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운명의 시작, 즉 유배가 결정되던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유배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법적 근거와 함께 다양한 죄목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화와 영모, 그리고 끝없는 당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정적의 칼날에 희생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에게는 보통 의금부의 문이 열렸고, 이곳에서 혹독한 신문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각,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의금부 관리가 들이닥치는 순간, 한 가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옥사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신문은 죄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과정이었습니다. 왕의 교지가 엄숙한 어전 회의에서 내려지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은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배형은 단순히 죄를 물어 격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지우려 했던 냉혹한 시도였죠. 그리하여 유배가 결정되면 이제는 절망적인 여정이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유배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고난의 길 말입니다. 유배지는 크게 원방과 근방으로 나뉘었는데요. 원방은 제주도나 함경도처럼 멀리 떨어진 변방을 뜻했고, 근방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든 유배객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죄인복이라 불리는 초라한 옷을 입고 관아의 호송을 받으며 걷는 길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산길을 걷거나 험난한 고개와 강을 건너는 호송 행렬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가족과의 강제적인 단절이었죠. 멀리서 눈물로 배웅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유배객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마저 고통받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도주를 막기 위한 엄격한 감시와 이동의 통제는 유배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인적 드문 외딴 주막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었을 유배객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한 인간의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절망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죄목이 무엇이든 왕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그들은 유배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유배객이 마주한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드넓은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외딴 섬이거나 첩첩산 중 깊이 숨겨진 작은 마을이었죠. 한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도, 명망 높은 가문의 자손도 이곳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집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초라한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지역 관아의 관노비 신세로 전락하여 허드레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분과 명예는 물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을 넘어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관아의 아전들은 유배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죠. 그들은 정해진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유배객의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겠죠.
가족과의 서신 교환은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한 번 어렵게 도착하는 가족의 편지는 유백에게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소중한 위안이었죠. 낡은 부두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답장은 머나먼 고향에 닿을지, 무사히 전달될지 기약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유백에게 생존 의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에 담긴 가족의 안부는 유백에게 메마른 마음의 한 줄기 담비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을 가족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어떤 유배객들은 학문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변변찮은 종이와 먹조차 귀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기록을 남기려 노력했죠. 때로는 지역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의술을 베풀며 척박한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희망 없는 노동과 고독, 그리고 체념 속에서 흘러갔을 겁니다.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유백에게 뒷모습은 그들의 고립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테죠. 유배는 비단 개인의 삶에만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손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기는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좌제는 유백에게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과거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관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문이 대대로 고통받는 비극적인 현실은 유배형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인을 격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를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지우려 했던 냉혹한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배객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훗날을 기약하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는 유배지라는 한계를 넘어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때로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복권은 대단히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유배객은 죽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설령 사면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유배객들에게 사면 없는 유배는 곧 살아있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늙어가며 그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한때 찬란했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나 산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을 테죠. 그들의 고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가문 전체에 대물림되는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형벌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배형은 이처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사회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잔혹한 법적 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배형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잃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잊혀진 역사 속에서 유배형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